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그리고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적은 뭐 역대급인데 왜 계속 사람을 줄이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AI랑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기술 업계 상황이 어, 겉으로는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단순 비용 절감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요. AI 시대를 대비해서 아예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 이른바 위대한 재배치, 뭐 영어로는 The Great Reallocation이라고 하던데 이게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 현황부터 좀 짚어 주시죠. 이게 2023년부터 시작된 감원이 뭐 올해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이 다 수만 명씩 줄였고요. 근데 겉으로는 뭐 경영 효율과 조직 개편 이런 이유를 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좀 재미있는 게요. 이 회사들 재무 상태는 여전히 아주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 클라우드 사업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도 그 관련 부서 인력을 줄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비슷했고요. 이걸 보면 지금 감원은 뭐 당장 돈이 없어서 하는 그런 수비적인 조치가 아니라 미래, 특히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선제적 구조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해요. 물론 팬데믹 때 너무 많이 뽑았던 인력을 좀 정상화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본질은 역시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자원 재분배다. 여기에 있는 거죠. 아, AI가 어떻게 감원의 핵심 이유가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을 아껴서 AI에 투자한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이 생성형 AI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졌거든요. 주요 빅테크 4곳만 봐도요. 올해 자본 지출, 그러니까 케이펙스라고 하죠. 미래를 위한 큰 투자. 이 총액이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70조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이게 대부분 다 AI 데이터 센터 짓고 또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아주 비싼 AI 칩, GPU라고 하죠. 네, 그런 거 사들이는 데 쓰는 돈이에요. 이걸 마련하려고 당장 나가는 돈,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운영 비용, 오펙스를 줄이는 겁니다. 알파벳 CFO도 직접 얘기했어요. AI 투자 때문에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이렇게요. 결국엔 감원이 미라 핵심 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재무 활동이 된 셈이죠. 아, 그렇게 자금을 마련하는 것 말고도 AI가 직접적으로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건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인데요. 맞아요. 이게 어쩌면 더 무서운 부분일 수도 있죠. 예전에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리까지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AI가 코드를 짜는 능력이 점점 좋아지니까요.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AI가 코드의 한 30% 정도를 작성하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역할 자체가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또 구글의 광고 영업 부서도 퍼포먼스 맥스 같은 AI 기반 자동 광고 플랫폼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핀테크 회사 클라르나 여기는 AI 챗봇으로 고객 서비스 직원 700명 몫의 일을 처리한다면서 아예 그쪽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특정 직무가 AI 때문에 그냥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확실한 사례죠. 아, 듣고 보니까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앞으로 어떤 직업들이 좀 위험해지고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까요? 여러 예측 보고서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데이터 입력이나 행정 업무처럼 좀 정형화된 사무직, 그리고 중간 관리자 역할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AI가 뭐 자료 정리나 보고서 작성 같은 걸 대신해 주니까 중간 관리자의 필요성 자체가 좀 감소하는 거죠. 가트너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기업의 한 20% 정도가 AI를 이용해서 중간 관리자를 절반 넘게 줄일 거다. 뭐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고요. 근데 반면에 AI 기술을 실제 사업에 연결하는 AI 제품 관리자나 AI의 윤리 문제, 안전 문제를 다루는 AI 안전연구원, 또 AI 시스템이 규정을 잘 지키는지 검증하는 AI 감사관처럼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전문가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결국 노동시장이 AI랑 같이 일하는 고수균 직군하고
AI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하고 이렇게 딱 나뉘는 중간 소멸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다. 뭐 그런 전망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이런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요? 그냥 뭐 사람만 줄이는 건 아닐 텐데요.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존 인력에 대한 재투자, 그러니까 재교육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업스킬링 2025 프로그램은 7억 달러를 들여서 직원 10만 명을 재교육하는 거고요. AT&T는 리부트 캠프라는 걸로 14만 명을 재교육해서 필요한 기술 인력의 40%를 내부에서 키워냈어요. 동시에 쇼피파이나 클라르나처럼 채용할 때 이 일을 AI가 할 수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세요. 뭐 이런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아예 광고 플랫폼 전체를 AI 기반으로 싹 뜯어 고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모든 업무에 AI를 가장 먼저 적용하는 뭐 0번째 고객 전략이라고 하던데 이걸 쓰면서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에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요. 다들 어떻게든 AI 네이티브 조직이 되려고 막 서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은 단순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하는 그런 게 아니라 AI라는 정말 거대한 기술 변화가 만들어낸 어떤 구조적인 대전환,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존을 위해서 기업들이 자원을 AI 중심으로 위대하게 재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거예요. 이건 뭐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정말 큰 도전이죠. 이제는 AI와 어떻게 협력하고 또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가치를 지키고 또 균형을 잡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